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올해 2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이 0.7%로 떨어졌습니다. 건설과 설비 투자가 모두 감소로 전환했고 소비와 수출 증가세는 둔화한 가운데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가 잠재 성장률 수준으로 현재까지는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삼성증권의 배당 오류 사태와 관련해 업무 일부 정지 6개월과 대표 직무 정지 3개월 제재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전현직 경영진에게는 해임 권고 및 직무정지 등의 징계와 함께 주식을 매도했던 직원 13명에 대해서는 최대 3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LG전자의 지난 2분기 영업이익이 7,71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상반기 누적 영업이익은 역대 최고 기록인 1조 8,788억 원으로 스마트폰 사업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TV와 생활가전 사업 호조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유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최근 주행 중 화재 사고가 잇따른 BMW 차량이 자발적 리콜에 들어갔습니다. BMW 측은 엔진에 장착된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의 결함을 사고 원인으로 분석하며 해당 차량 전체 긴급 안전진단을 진행하고 다음 달 중순부터 문제가 된 부품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71% 상승한 2289.06의 장을 마칩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2.17% 상승한 765.15의 장을 마감합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반면 개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역시나 개인 반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오늘장 상위 종목들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셀트리온, 포스코 모두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삼성전자는 46,900원에 장을 마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확인합니다. 나노스를 제외한 신라젠과 메디톡스, CJ E&M을 비롯한 셀트리온 헬스케어 모두 반등을 이어가면서 CJ E&M은 24만 300원에 장을 마감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덤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 장이었습니다. 전일장에도 코스닥 지수가 1% 넘는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간밤 뉴욕 증시의 반등, 그리고 미국과 유럽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해서 좀 완화됐다라는 소식에 힘입어서 좀 호조세로 이어간 상황이었습니다. 자, 양시장에 대해서는 상승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요. 특히나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 2% 넘는 강한 반등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잠시 후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시황 분석과 그리고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까지도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오늘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 저녁인데요.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추 선생, 이강민 전문가님과 어윤학 연구원님 바로 인사 나눠볼게요.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벌써 이제 목요일입니다. 먼저 봉추 선생, 이강민 전문가님, 전일장에서도 계속적으로 시장이 빠지는데 오늘은 그래도 양시장에 대해서 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반등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오늘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죠. 종목 흐름이 특히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수도 반등했고요. 하지만 흐름을 역시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오늘 흐름이 좋은 건 맞지만 추세적인 흐름이 바뀌기에는 아직 특별한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구간에서 계속 하락하기는 어렵죠. 반등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짧은 반등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특히 대북 테마주들이 강하게 움직이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주도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반등을 하는데도 종목들의 흐름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대형주 위주로 반등이 나오고 또 선물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개인들이 좋은 상황은 아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흐름이
추세적으로 이어지기보다는 단기 반등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이용해서 그동안 물려 있었던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정리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수 상승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반등에 대해서 많은 분들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먼저 말씀을 드렸고, 종목 상담을 또 이어가면서 다양한 시장에 대해서도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코인 관련된 이슈도 많고요. 그리고 가격대 움직임도 조금씩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코인 돋보기 시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윤학 연구원님 바로 인사 나눠볼게요. 네. 네, 암호화폐 시장은 이제 고점에서 단기적으로 살짝 조정을 받고 이제 또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제 상승 추세는 살아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일단 오늘도 이제 이슈, 그리고, 코인 돋보기 시간이 오늘 이제 마지막이니만큼 앞으로 이제 좀 장기적인 그런 투자 전략까지도 같이 좀 이제 짚어볼 그런 예정입니다. 잠시 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다음 주 저희가 월요일부터 시간 변경과 함께 새롭게 단장한 평택촌놈 정석투자로 만나 뵙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잠시 후 다시 한번 좀 마무리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클리닝 시간으로 먼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 궁금하신 종목에 대해서 저희 쪽에 문자 보내주시면은요,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꼼꼼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고요. 자, 그리고 저희 쪽에 문자 보내주셨던 시청자분에 한해서 매주 금요일 저녁 5분을 추첨합니다. 이 5분께 평택촌놈 아카데미 시청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해 보시고 좋은 기회도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문자 상담부터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자는요, 끝자리 1330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메디톡스 보유하셨는데요. 매수가는 75만 1,000원에 비중은 20%, 대응 전략 궁금해 하십니다. 자, 오늘장의 메디톡스 오늘의 종가는요, 강보합 마감이고요. 72만 7,5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오늘장에도 오랜만에 메디톡스도 반등을 이어간 상황인데요. 추세 어떻게 확인될까요? 네, 메디톡스 적정 주가는 85,000원대입니다. 그래서 비교값은 8.54. 하지만 이제 적정 주가 1년 전부터 계속 우상향하면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 추세는 지금 계속해서 중기적으로 이제 상승 추세 그려지고 있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고점 대비 최근 이제 살짝 조정을 받으면서 20일 이동평균선 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0일 이동평균선까지 이제 오늘 터치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120일 이동평균선이 지지가 되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121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장 일봉상으로도 아랫꼬리로 일단 지지가 된 상황이고, 최근에 최고가가 85만 9,800원 이후에 계속적으로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손실을 보고 계신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앞으로 좀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이 종목은 짧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 5%, 수익 5% 이 정도만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매수가가 낮다고 하면은 조금 더 끌고 가볼 수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홀딩할 수도 있겠죠. 테마가 워낙 강하면은 지수가 어느 정도만 버텨주면은 계속 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강하죠. 바이오 업종이 전반적으로 꺾이는 상황에서도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가격 메리트가 없었을 때는 짧게 대응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워낙 고평가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고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의 특징은 갈 때는 계속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꺾였을 때는, 추세가 꺾였을 때는 굉장히 크게 꺾이는 그런 경향을 보이죠.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따라가는 흐름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적으로는 역시 추세적으로는 조정을 더 받을 가능성이 있다.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조정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75만 1,000원이죠. 여기에서 매수를 하셨는데요. 매수가 자체가 너무 높습니다. 고점에서 거의 조정을 받지 않았어요. 여기에선 사실 매수를 하지 말고 좀 더 기다리셨다가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조금 빨리 하셨습니다. 다만 매수를 하셨으니까 이렇게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을 때는 단기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는 겁니다. 길게 보여드리면 굉장히 장기적으로 상승한 종목이에요. 가격 메리트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평가된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조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최소 65만원 이하로 하락할 흐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반등이 나와서 본전까지만 와주면 다시 한번 5% 정도는, 짧은 반등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5% 정도 수익을 노리자는 말씀이고요. 여기에서 하락했을 때는 120선을 이탈했다고 해서 가격 메리트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흐름이
흐름이 더 꺾이면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손절을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매수가가 좋지 않고요. 그리고 가격 메리트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길게 보지 마시고 손절 5%, 수익 5% 이 정도만 짧게 보시고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상황을 보고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이톡스 역시나 좀 짧게 접근하시는 것이 현재 상황에 맞는 전략 다시 한번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손절은 마이너스 5% 짧게 잡아드렸고요. 수익도 역시나 플러스 5% 목표가 대응 전략 정리를 도와드릴 테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이어가 봅니다. 역시나 제약바이오 업종인데요. 끝자리 2549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대웅제약을 매수가 17만 9천 원에 비중은 20% 대응 전략 궁금해 하십니다. 자, 오늘장의 대웅제약의 종가는요. 강보합 마감이고요. 17만 8천 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대웅제약은 지금 오늘장 마찬가지로 강보합권 마무리가 됐는데요. 추세 어떻게 확인될까요? 네, 대웅제약 적정 주가는 61,100원, 비교값은 2.91. 일단 의약품 제약업종이 감안하면은 그래도 아주 큰 고평가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도 역시나 1년 전 비교해가지고 적정 주가 상당히 이제 올라온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좀 추세를 길게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002년부터 이제 현재까지 보면은 최근 역사상 최고점 기록한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가격대가 거의 이제 고점 부근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작년 한 해 워낙에 이제 그 바이오 제약 업종이 좋았기 때문에 당연히 추세는 중기적으로 상승 추세 여전히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지금 21선과 160일, 121선 연달아 지금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중기는 상승 추세이지만 단기는 하락 추세이고, 단기적으로 일단은 121선 이탈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돌파하는지 이 반등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동평균선을 좀 차례로 이탈하는 흐름이 최근에 좀 부진하게 나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매수가가 17만 9천 원인데 오늘의 종가와 거의 좀 유사한 가격대인데요. 자, 앞으로 이 가격대에서 어떻게 또 운영을 해야 될까요? 네, 대웅제약 공교롭게도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소송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나란히 또 상담을 하게 돼서 좀 묘한 기분이 드는데요. 어쨌든 매수가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손절 5%, 수익 5% 이 정도만 짧게 보시기 바랍니다. 종목의 흐름 자체가 어느 정도 꺾이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업종의 흐름이 꺾이고 있다는 거죠. 지수 역시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보였을 때는 역시 종목은 지수나 업종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제약과는 약간은 다르죠. 제약업종에 있는 종목들은 나홀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업종의 흐름을 따라가는 경향을 어느 정도 보입니다. 그리고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좋은 기업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가격 메리트만 발생을 했다고 하면 충분히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가격 메리트가 없습니다.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매수가가 지금 가격하고 거의 비슷하죠. 지금 보시면은 다시 또 변곡점에 온 그런 흐름입니다. 직전 저점하고 비슷한 라인에 왔죠. 종목의 흐름을 보면은 고점에서 계속 부딪히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뚫고 가지 못하고 결국은 하락하는 흐름인데 매물대가 계속 쌓이면서 굉장히 무거워졌습니다. 결국은 저점을 깨고 이탈했을 때는 낙폭이 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최근의 흐름 자체는 업종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의약품 업종이 꺾이고 있죠. 그런 흐름을 따라서 꺾이는 흐름이고요. 지수 역시 좋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수가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고점에서 크게 조정을 받지 않은 고점에서 매수를 했을 때는 길게 보는 것보다는 역시 단기로 짧게 보는 게 맞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홀딩하면서 중기로 끌고 가기보다는 단기로 짧게 대응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점을 깨고 이탈했을 때는 그때는 낙폭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짧게 손절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반등에도 크게 반등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지수나 업종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을 해도 수익은 짧게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손절 5%, 수익 5% 이 정도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매수가 근처인 대웅제약에 대해서 상담을 도와드리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메톡스와도 같은 의견입니다. 일단 좀 짧게 대응하시는 것이 현재 시장 안에서의 좀 유효한 방법인데요. 추세적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가격대 전략이 참 중요해 보입니다. 손절은 마이너스 5%, 수익은 5%, 역시나 또 짧게 5%씩 잡아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만나보시죠. 끝자리 3797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코스모 신소재를 매수가 22,300원에 비중은 25% 진단 원하셨는데요. 자, 오늘장의 코스모 신소재는 1.17% 상승하면서 25,9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최근에 우상향하면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인데요. 추세 어떻게 확인될까요? 네, 코스모 신소재 적정 주가는 4,500원, 비교값은 5.76, 약 5배 정도 고평가 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 추세 역시나 매우 좋습니다. 지금 중기적으로도 상승 추세 보이고 있고 단기적으로도 20일 이동평균선 타고 계속 올라가면서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 그래서 중기와 단기 모두 상승 추세 보이고 있고, 다만 현재 가격대가 지금 고점에서 또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선이 이탈을 하게 되면은 이제 다시 한번 또 추세적인 이제 하락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21선 이제 지지 여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는 21선 이탈 지지되는 여부를 계속적으로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장 가까운 지금 아래쪽에 있는 이동평균선인데요. 지금 22,300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지금 수익권에 있으신 상황인데 전문가님 이 수익권 어떻게 좀 활용하면 좋을까요? 네, 역시 매수가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단기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매도 후에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단기 대응만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마 왜 저렇게 단기 대응만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할까 생각을 하시는데, 종목이 계속 갈 때는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매수가가 정말 좋고 낮았을 때는 끌고 가면서 상황 봐서 수익만 조절하면 됩니다. 그런데 매수가가 이렇게 높았을 때는 조금만 하락하면 금방 손실 구간에 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안한 구간에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짧게 대응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2,300원이죠. 그래서 이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추격 매수 하셨어요. 5일선 위에서 매수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운이 좋았죠. 뉴스가 나오면서 어떤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반등이 나온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조금만 꺾이면은 본전 이하로 금방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안한 흐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수가 버티고 시장의 흐름이 조금만 좋다고 하면은 계속 가는 강한 테마주들은 계속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흐름이 지금은 그렇게 좋지는 않죠. 시장이 전반적으로 불안한 흐름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시장이 여기에서 다시 저점을 이탈했을 때는 상당히 낙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반적인 종목들의 흐름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크게 상승했던 그 가격 메리트가 없는 종목들은 특히 조정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 메리트가 없을 때는 짧게 단기로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매도를 하고 나서 조정을 확실히 받으면 그때 다시 접근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역시 전기차 테마 중에 최근에 2차전지 관련주 중에 이렇게 강하게 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시장이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버티는 흐름이고 또 반등이 나올 거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오는데요. 시장이 정말 크게 무너졌을 때는 흐름 자체가 완벽히 또 좋지 않게 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고평가되어 있는 흐름, 가격 메리트가 없는 흐름, 그리고 시장이 불안한 흐름,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역시 단기 대응이 맞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도를 하시고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에 대한 부분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으로 좀 짧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시황적인 흐름의 안에서 종목들 강조를 해주시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코스모 신소재는 단기 대응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고 매도 후에 현재 수익권이니까요. 확실한 조정 시 그때 다시 한번 재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만나보시죠. 끝자리 6917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지엔코를 매수가 3,100원에 비중은 30% 조언 궁금해 하시는데요. 자, 오늘장의 지엔코 종가 확인합니다. 자, 오늘은요 2.28% 상승한 2,015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지엔코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쉬운 흐름인 것 같아요. 최근 추세 어떻게 확인될까요? 네, 지엔코 적정 주가는 5,300원, 비교값은 0.38, 약 3분의 1 정도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 지금 추세 살펴보면은 중기적으로도 지금 하락 추세,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20일 이동평균선 밑에서 계속 이제 흘러내리면서 지금 보면은 이제 거의 연중 최저가 부근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기와 단기 모두 하락 추세이고 일단은 연중 최저가인 약 1,930원 정도가 이탈이 되면 단기적으로 또 이제
뒤따라서 이제 매도하는 그런 이제 물량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연중 최저점이 지지되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엠코에 대한 진단을 도와주셨습니다. 최근에 차트의 상황이 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일단 중기 하락과 단기 하락 추세 놓여져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지금 매수가가 3,100원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2,000원대 초반이기 때문에 현재 2,000원대도 좀 지켜낼 수 있을지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자, 지엠코 지금 손실이 꽤 큰 상황인데 어떤 조언 주실까요? 네, 진정한 조언을 드린다면 매매 습관을 바꾸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격 매수 하셨고 기준 없이 대응을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마이너스 35% 정도까지 하락했는데요. 반등한다고 하더라도 본전까지는 거리가 너무 멉니다. 그래서 본전에 대한 확신이 없는 지금 시장의 흐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등했을 때는 마이너스 20%, 하락했을 때는 마이너스 40%의 손절을 하시고 종목을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더 하락한다고 하면 흐름 자체가 완전히 끝나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때 미련 갖지 마시고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차 테마에 편입된 그런 종목인데요. 최근 전기차 테마를 보면은 양극화 상황이 심하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는 종목은 가고요. 안 가는 종목은 안 갑니다. 이 종목은 안 가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굳이 미련을 갖고 계속해서 홀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기준에 맞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00원에 매수를 하셨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 종목에 대한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매매 습관이 좋지 않다는 거죠. 추격 매수를 하셨고요. 그리고 매수를 추격하셨다고 하더라도 손절을 짧게 해주셨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계속 홀딩하셨어요. 아무 기준 없이 대응을 했다는 거죠. 매수는 저점 매수에 주력하시고요. 손절은 10%를 넘기면 손절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손절가는 10%를 넘지 않게 기준을 정해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조언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종목에 있어서는 역시 본전까지는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본전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더라도 오래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효율성 면에서 상당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정리한 후에 시장에서 갈 수 있는 종목을 매매하거나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았을 때는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하면 마이너스 20%, 하락하면 마이너스 40% 정리 후에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엠코 지금 꽤 손실이 크신 상황이죠. 자, 지금 구간에서 가장 좀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응 전략 함께 조언 드리고 있습니다. 손절은요, 마이너스 20% 또는 마이너스 40% 먼저 오는 가격대에 매도 후에 재매수 의견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도 바로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6827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동양철관을 매수가 1,970원에 비중은 50%입니다. 초보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자 주셨습니다. 자, 오늘 동양철관은요, 8.01% 상승하면서 2,09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동양철관 같은 경우에는요, 초보라고 또 명시를 해주셨는데, 현재 추세 어떻게 될까요? 네, 동양철관은 적정 주가는 700원, 비교값은 2.99, 약 3배 이상 고평가된 종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 종목 테마주이기 때문에 그 적정 주가라든지 추세는 크게 의미는 없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중기는 상승 추세, 그리고 단기는 현재 지금 오늘 20일 이동평균선을 살짝 넘으면서 단기도 상승 추세 보이고 있는데, 이 기술적인 어떤 이동평균선보다는 일단 뉴스라든지 그리고 이제 러시아와 그 가스관 관련된 그런 이슈 계속 체크하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또 좀 관심을 모았었던 그런 이슈의 중심에 있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자, 일단 1,97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2,000원대 넘었으니까 오늘의 상승으로 또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리고 초보라고 해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좀 상담 도와주실까요? 네, 어제까지만 해도 손실 구간이었는데 오늘 대북 테마주들이 전반적으로 움직이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시죠. 비중이 50%니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테마주에 비중으로 50%씩 들어가는 건 상당히 위험한 매매입니다. 일단 절반은 매도하시고요. 수익권이니까 절반은 매도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만 가지고 수익 15% 이상 보시거나 아니면은 본전 오면 본전 매도 후에 아래
아래에서 재매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정리를 하시고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접근을 하자는 거죠. 시장의 흐름이 좋고요. 테마가 계속해서 상승할 만한 그런 흐름이라고 한다면은 계속 홀딩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북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급등락이 심하죠. 뉴스로 급등락하고요. 최근에 흐름 자체가 그렇게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도 그 북한 관련한 개성공단 관련한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미국에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는 거죠. 한국이나 북한 쪽에서 이 개성공단 그 업체들이 그 추진하는 이런 속도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 하나하나에 반응할 수 있는 게 테마주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매수는 잘하셨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기술적으로는 잘하셨는데 가격적으로는 조금 아쉽습니다.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970원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120선 아래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매수를 기술적으로는 잘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기 저점에서 16% 정도 상승한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는 기다렸다가 눌림목 구간 살짝 이렇게 조정을 받는 구간을 주면은 그때 매수를 하시고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에 50% 들어가는 건 상당히 비효율적인 매수고요. 매수가 자체가 아주 낮아 보이는데 실제적으로는 약간 높은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점에서 이미 20% 이상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강하게 더 반등이 나오려면은 뭔가 큰 호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호재가 나오기가 쉽지 않은 게 대북 관련주들의 최근 흐름입니다. 갑자기 뉴스나 이렇게 호재가 나오면서 강하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응할 만한 지금 현재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북 관련주들은 확실하게 가격 메리트가 생겼을 때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을 하고 단기에 반등을 해주면 짧게 수익 실현을 하고 조정을 받으면 다시 접근하는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지금은 무작정 홀딩하고 계속 끌고 가기에는 상황이 계속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중기로 계속 끌고 가는 것보다는 단기 매매를 반복하는 게 훨씬 낫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매수가 자체가 아주 낮은 건 아니기 때문에 짧게 대응을 하십시오. 비중이 50%이기 때문에 일단 수익권에서 절반은 매도를 하시고요. 나머지만 가지고 수익 15% 이상 보시거나 아니면은 본전 매도 후에 조정 시에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동양철과 이제 막 또 주식을 시작하시는 시청자분에게 아주 상세한 전략을 드렸습니다. 지금 수익권에 계시기 때문에 수익 관리를 또 잘 하셔야 되겠고요. 최근 시장의 흐름을 일단 보유하시고 계속 오래 끌고 가실 그런 구간이 아니라 좀 짧게 좀 반복하면서 이런 수익을 내는 시장이 더욱더 유효하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일단은 본전 매도를 본전의 손절을 잡으시고요. 그리고 수익은 10% 후 조정 시 재매수에 대한 의견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만나볼게요. 끝자리 6315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포스코 ICT를 매수가 6,120원에 비중은 20%, 언제 매도해야 될까요?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포스코 ICT는요, 1.47% 상승하면서 6,2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포스코 ICT인데요. 전일장에 꽤 큰 음봉이 나왔네요. 네. 네, 일단 포스코 ICT 적정 주가는 5,500원, 오늘 종가가 6,200원, 그래서 비교값은 1.13, 거의 종가하고 이제 비슷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돌발 악재가 나오면서 장대 음봉이 나왔고, 일단 그 여파로 인해서 중기 추세는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이제 20일 이동평균선은 이제 갭으로 이탈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중기 하락, 단기 하락 추세 보이고 있고, 일단 오늘 그래도 이제 좀 반등을 시도를 했기 때문에, 무엇보다는 이제 어제 나왔던 그 악재로 인한 이 하락폭을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만회를 하는지, 이제 그게 좀 관건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전일장에 장대 음봉으로 가격대가 상당히 좀 변동이 있었던 상황이고요. 지금 매수가가 6,120원입니다. 그래서 오늘장에도 반등으로 소폭 수익권에 돌아선 상황인데요. 일단 전문가님, 전일장에 꽤 큰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빠지지 않을까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상당히 좀 불안한 흐름이죠. 사실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는 매수를 하는 게 아닌데 매수를 하신 그런 상황이에요. 매도 후에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전 이상에서 지금 본전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반등을 해준다거나 한다면 적당히 매도를 하시고요. 하락했을 때는 역시 혹시라도 급락한다면 마이너스 5%에는 손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흐름 자체가 불안했을 때는 매수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흐름이 중기적으로 어떤
그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었다거나 시장의 흐름이 좋았다고 하면은 매수를 해볼 만할 수도 있겠죠, 과감하게.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죠. 종목의 흐름 자체가 꺾이는 흐름, 중기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흐름에서 악재가 나오면서 하락한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좋을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역시 위험한 매매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제 매수를 하신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매수를 했다는 건 상당히 위험하죠. 오늘도 하락했다가 다시 겨우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스러운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추세를 보면은 역시 1월에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수의 영향을 받아서 하락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어제 나왔던 악재는 그 중재에 대한 그런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1년 영업이익과 맞먹는 그런 금액을 배상하라는 그런 그 악재가, 돌발 악재가 발생을 한 것이죠. 어쨌든 악재가 발생하면서 이렇게 크게 음봉이 나왔을 때는 이것이 어떤 흐름을 가져올 것인가, 그 흐름에 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 무턱대고 매수를 했다가 추가적으로 하락했을 때는 손쓸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위험한 매매를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흐름 자체는 향후의 흐름 자체를 조금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악재가 발생해서 급락한 이런 종목들은 지수의 흐름이 좋지 않았을 때는 더 크게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 자체는 그렇게 좋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매도 후에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향후의 흐름을 관찰하고 접근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종목은 지수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추세적으로는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단기적으로는 흐름 자체도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홀딩하면서 가지고 갈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도 후에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 ICT에 대해서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소폭 올라온 상황 속에서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현재 부근에서의 매도 후의 관망에 대한 의견이고요. 그리고 본전 이상의 매도 또는 손절은 마이너스 5%에 대한 손절 라인도 잡아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자 상담도 바로 만나보시죠. 끝자리 3307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노르페인트를 매수가 9,450원에 비중은 30%입니다. 매수가까지 얼마까지 가져갈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는데요. 지금 노르페인트 같은 경우 오늘장은요 3.83% 상승하면서 1,8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최근에 노르페인트의 추세가 상당히 좋은데요. 어떻게 확인될까요? 네, 노르페인트 적정 주가 19,500원, 비교가 0.56. 최근 좀 반등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저평가 상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중기 추세 상승에 있고, 단기적으로도 21 이동평균선을 지금 상당히 좀 많은 차이가 나면서 좀 위에 위치한 그런 상승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 고점이 대략 한 11,300원 정도 부근인데, 전 고점을 이제 뚫으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좀 더 반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전 고점을 이제 뚫을 수 있는지 그거를 좀 유심히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장까지 지금 오늘의 고점을 보면은요 11,100원까지 올랐고요. 이전에 5월 17일 날이 11,300원까지 올라갔었던 상황입니다. 지금 노르페인트 꽤 수익을 보고 계신, 그래도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이 종목은 일단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전 매도하시거나 수익 15% 이렇게 기준을 정해드리겠는데요. 지금 거의 15% 가까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급락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적당히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가격 정도 보합권에서 움직인다고 하면은 적당히 정리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종목이 움직였던 건 최근에 대북 테마로 움직였다가, 그리고 최근 움직임이 나오는 건 역시 폭염 관련주로 움직이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움직임 자체가 폭염 때문에 어떤 그런 기대감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폭염이라는 게 결국은 시기가 정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길어야 8월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8월 중순 이후에는 다시 꺾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 이전에도 꺾일 수가 있거든요. 이미 주가의 흐름이 어느 정도 나왔고, 다른 폭염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상승이 나왔다가 다 꺾이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할 만한 흐름은 아니라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뭔가 이벤트나 이슈가 있다고 하면은 그 이슈 전에 정리를 하는 게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지금 폭염이 시작됐고요. 그리고 이제 8월이 지나면은 서서히 그런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 아니라면은 단기 대응하는 게 맞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적당한 수익 구간에 왔기 때문에 적당히 정리를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매수가 자체가 아주 좋지는 않았습니다. 약간 조금 그 탄력이 나왔을 때, 반등이 나왔을 때 따라잡은 흐름인데 운이 조금 좋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상승할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단계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북한 테마로도 엮여 있다는 건 악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좋지 않은 뉴스가 나왔을 때는 또 하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했을 때는 단계 정리를 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적으로 크게 가기 어려운 그런 흐름이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시기가 정해져 있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적당한 시기에 정리를 해주는 게 필요한데 지금처럼 반등이 나왔을 때는 적당히 매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매도 후에 다시 또 크게 조정을 받으면은 단기적으로 접근을 했다가 반등이 나오면 정리를 해주는 그런 것들을 반복하면 되니까 일단은 수익 실현을 하시고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르페인트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본전 매도 또는 수익 15% 대응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이어가 볼까요? 끝자리 6945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이루원을 매수가 2,100원에 비중은 70% 전망 원하셨는데요. 자, 오늘장의 이루원 오늘의 종가 확인합니다. 자, 오늘은요, 0.27% 약보합으로 1,875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일단 최근의 추세가 좀 주춤한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루원 적정 주가 2,200원, 비교가 0.85, 소폭 저평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 일단 뭐 최근에 중기 추세보다는 단기적으로 이제 유상증자 공시 이후에 단기 추세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중기와 단기 모두 중기는 상승이지만 단기는 하락 추세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20일 이동평균선을 언제 회복하는지 그게 좀 중요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루원에 대한 추세는요, 단기 하락 추세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매수가가 2,100원인데 지금 1,875원까지 계속 그 매수가 이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비중도 꽤 큰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당분간 약한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을 때는 본전 매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락했을 때는 손절 15%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10%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매도를 하시라고 하면은 아마 매도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하락했을 때는 일단 손절을 해주시고요. 반등했을 때는 본전에 매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매수 자체를 너무 서둘렀어요. 악재가 터진 종목을 매수를 하셨는데요.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수가 2,100원이죠. 여기서 하셨는데요. 유상증자 악재가 발생을 하면서 개파락한 종목을 여기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상당히 잘못된 매수라는 거죠. 위험한 매매를 하신 거고요. 결과적으로 결과도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유상증자는 절대적인 악재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메리트가 발생한 것 같은데 악재가 발생한 데다가 급락했죠. 그리고 흐름 자체가 좋지 못합니다. 여기에 지수의 흐름까지 좋지 못했을 때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뭔가 특별하게 정말 좋은 호재가 발생하지 않으면은 다시 주가를 회복하기는 상당히 힘든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전 매도 하시거나 손절 15%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비중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기준을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미련 갖지 마시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련 갖지 마시고 좀 정리에 대한 의견, 앞으로 또 리스크 관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본전 매도 또는 손절 마이너스 15%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종목 상담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드린 상담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도 점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투선생 이강민 전문가님이 제시하시는 포트폴리오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오늘은요, 한 종목만 보유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코덱스 인버스 여전히 시장 상황에 맞게 계속해서 끌고 가고 계시고요. 수익률은 역시나 7.44% 보유하고 계십니다.
네, 시장이 하루 다르고 하루 또 밀리고 이런 좀 출렁거리는 시장 속에서 유연한 전략만이 이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또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오늘 한 종목 코덱스 인버스 계속해서 보유하고 계신데 이전에 있었던 종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점검해 주실까요? 네, 마니커가 이전에 있었는데요. 상당히 아쉬운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15% 이상 수익 발생을 했었습니다. 매수도 잘했었다는 생각이고요. 과감하게 매수를 했었는데 결과가 좋았었는데 결국은 하락하면서 매도 시기를 조금 놓치고 욕심을 부렸던 게 화근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반등이 나오면서 본전에 매도를 했습니다. 996원이 본전이었는데 1,000원 이상 상승했기 때문에 충분히 매도할 기회가 있었고요. 흐름 자체가 좋지 않을 때는 일단 정리 후에 다시 보는 게 맞습니다. 일단 강한 흐름이 나왔다가 꺾였다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흐름 자체가 꺾였기 때문에 향후의 상황을 봐서 다시 접근을 하더라도 일단 하락했던 그 손실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면 본전에 정리를 하고 다시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마니커는 정리가 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시기적으로도 원래 하는 사업을 봤을 때는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로 상승했었습니다만은 계절적으로는 일단 시기적으로 매도를 하는 게 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코덱스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흐름 자체가 괜찮습니다. 지수가 강하게 반등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적으로 시장이 거의 무너지는 그런 흐름을 보였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특별히 추세가 전환될 만한 강력한 모멘텀이 발생하지 않으면 강하게 상승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과 디커플링이 심하죠. 미국 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가는데도 한국 시장이 이렇게 약하다는 건 한국 시장이 전혀 다른 상황이라는 겁니다.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이 전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온다고 볼 수밖에 없겠고요.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매도하는 이유, 그런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인 흐름 자체가 좋게 나오기에는 상당히 힘든 구간이고요. 가끔 이렇게 하락하면서 반등이 나오는 흐름인데 그런 흐름에 대해서는 너무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홀딩을 하면서 끌고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추세적인 흐름 자체가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목표했던 수익보다 조금 더 끌고 가면서 계속해서 대응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시장 흐름 자체가 상당히 불안한 흐름입니다. 단기적으로 가끔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종목 흐름이 조금씩 나오는 흐름은 있겠지만 추세적으로 이어지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테마주, 잘 움직일 수 있는 테마주 정도 단기 매매 정도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식 비중을 확실하게 줄이고 대응을 하십시오. 혹시라도 코스피 지수가 다시 저점을 이탈했을 때는 확실하게 주식 비중을 줄이십시오. 최대로 가져가더라도 20% 이하만 단기 매매 정도만 하시고 나머지는 현금을 보유하시는 게 향후에 흐름을 봐서는 상당히 유리하다는 거죠. 지수가 하락하지만은 하락만 하는 건 아닙니다. 언젠가는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시드머니를 잘 관리하셔서 좋은 흐름이 나왔을 때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마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마니커 이전에 보유했었던 종목에 대해서는 본전 매도 완료된 상황이고요. 자, 시장 흐름에 맞춰서 코덱스 인버스 계속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부근에서는요, 앞서서 상단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단기 접근이 가장 유효한 상황이고요. 지금은 현물 위험 관리가 우선이기 때문에 종목 수도 줄이고 주식 비중에 대해서도 좀 줄여가는 것이 시장 상황의 관건이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손절을 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거기에 단기 매매 위주의 대응 지속하라라는 점까지 다시 한번 점검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포트폴리오도 점검을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코인에 관한 모든 것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코인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 코인 돋보기 시간입니다. 코인 관련된 이슈와 그리고 시세, 투자 내용까지 점검을 해보는 시간인데요. 자, 그럼 먼저 오늘의 코인 돋보기 이슈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코인 돋보기 오늘의 이슈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리플의 2분기 보고서가 한국 시장 축소가 글로벌 시장을 위축한다라는 분석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SEC에서는 CBOE에서 신청한 ETF 승인 관련 의견이 수렴됐다라는 소식까지 전달합니다. 네, 일단 리플의 2분기 보고서에 한국 시장의 축소가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움직인다. 이거 꽤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그 비중을 알 수 있는 소식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작년에 그 12월 달에 코리아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전 세계 암호화폐 투자자들한테 익숙하게 들릴 정도로 한국 시장이 굉장히 좀 과열된 그런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플에서 분기마다 그 암호화폐 그리고 코인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최근 그 우리나라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해킹 사태 등이 이제 투심을 좀 악화시켰고 그로 인해서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의 유동성도 좀 줄어들었다 뭐 이런 내용으로 보고서가 나왔다라는 소식을 또 전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슈 같은 경우는 이제 SEC에서 그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그 ETF를 신청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과거에는 좀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거절 의견을 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이제 다양한 그리고 오랜 기간 수많은 그런 이제 보고서들을 취합을 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이제 듣고 있다라는 이제 이슈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ETF 관련된 이슈는 잠시 후 다시 한번 이제 이슈 점검 시간에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ETF 승인 소식과 그리고 리플을 비롯해서 또 코인 시장 안에서 이런 한국 투자자들에 대한 비중도 함께 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시세 살펴볼 텐데요. 최근 가격대가 조금씩 그래도 움직이잖아요. 네, 오늘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900만 원을 훌쩍 넘어가지고 950만 원대까지 터치를 하고 지금은 또 살짝 이제 가격이 내려와서 이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상승 추세 유지 중에 있고 그리고 보조지표 상으로도 지금 과매수 구간에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도 사실 뭐 비트코인이 올라가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알트코인들이 동반 상승을 한다면은 최상의 이제 매매 시나리오가 될 수가 있겠는데 현재는 지금 비트코인은 소폭 조정을 받고 있는데 알트코인은 그래도 좀 약한 조정 또는 이제 보합권 심지어는 이제 알트코인이 오히려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시장이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시나 이제 이 앞으로의 시황이나 전략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00만 원대 돌파했었던 비트코인 가격이 950만 원 중반대까지도 또 터치한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뭐 이슈 점검 다시 한번 좀 도와드려야 될 텐데요. 뭐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오늘은 또 코인 돋보기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점검해 볼까요? 네, 뭐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보물선 관련해가지고 그 돈스코이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신일그룹이라는 데서 보물선을 이제 발견을 했다. 그리고 이제 그 보물선 탐사를 이제 담보로 또 이제 신일 골드코인이라고 하는 암호화폐를 뭐 모집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일단 금감원에서는 이제 이 보물선 관련된 이제 이런 이슈를 또 조사를 들어갔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일단 왜냐하면은 이게 암호화폐는 결국 또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운영이 되는데 일반적인 블록체인 산업을 통한 자금 모집보다는 약간은 그런 유사수신 행위에 가까운 그런 자금 모집 행위가 좀 눈에 띄었고 그리고 불투명한 이제 백서 그리고 로드맵도 아예 없다시피 한 그런 이제 이슈가 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그 이에 관련돼서 좀 이제 조사까지도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좀 주의를 하자라는 의미에서 이 이슈를 또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비트코인 ETF 관련된 이슈입니다. 뭐 비트코인 ETF 같은 경우는 한 그런 기관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지금 이제 신청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일단 뭐 대표적으로 CBOE 그 시카고 옵션 거래소인데 거기에서의 어떤 그 신청 지금 빠르면 이제 8월 그리고 늦어도 이제 9월에는 그 결과가 나올 거다라는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외신에 따르면 이 ETF는 언젠가는 승인은 날 거다. 하지만 그게 아마도 올해는 아닐 것이다라는 이제 뉴스도 오늘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오늘 이제 마지막 그 코인 돋보기 시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좀 긴 흐름으로 이 코인을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비트코인하고 비트코인 캐시, 그러니까 비트코인에서 파생이 된 또는 비트코인은 조금이라도 이제 갖고 있는 거를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세계 유명한 이제 암호화폐 그 투자자들도 더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왜냐하면 이제 비트코인 자체가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어떤 기축 통화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ICO를 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을 필수적으로 이제 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약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게 또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일단 비트코인과 그리고 거기서 파생이 된 비트코인 캐시는 언제라도 이제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그 다음에 미국과 또 그 해외, 특히 유럽계 글로벌 이제 거대 자산운용사 또 헤지펀드 이런 쪽에서 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쪽에 굉장히 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펀드들은 자금이 소액으로 움직이지 않고 대규모 자금이 움직이는 특성이 있어서 이런 펀드 관련된 소식에 귀를 기울이면 이제 추가 반등 타이밍을 조금 더 잡을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숨을 죽이고 기회를 보고 있지만 중국 관련된 코인 그리고 중국계 거래소 코인은 언제든지 또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또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또 관심을 가지시고, 또 마지막으로는 최근 이제 이 ICO가 굉장히 또 활발하게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지만 해외에 기반을 둔 ICO가 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ICO는 뭐 아니면 도의 성격이 짙다라는 거를 일단 마음속에 좀 담아두시고, 또 최대한 이제 손실을 감내해도 이제 심적으로 좀 타격을 안 입을 만큼의 자금만 가지고 이제 이 시장에 접근을 하자라는 말을 이제 끝으로 일단 이 코인 돋보기 시간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목요일에 HTS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종목 검색을 스스로 어떻게 해서 만들어가지고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지 이런 쪽으로 또 내용을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코인 돋보기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의 코인 관련된 투자 팁까지도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부터요, 저희가 평택촌노 정석투자가 새롭게 단장을 해서 또 시간도 변경이 됩니다. 지금은 9시에 여러분들을 찾아가지만요, 다음 주 7월 30일 월요일부터는 밤 10시 여러분들을 찾아갈 테니까요, 새롭게 단장한 평택촌노 정석투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투자 전략 내용도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펀드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정광 대표님과 함께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